사실 이런 책을 꽤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. 기대했고 언젠간 나오겠지 내심 바랬었는데 이번에 도서관에서 만났네요. 사실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. 좀 크고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들의 책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, 사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서 보유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뭐 혹자는 예전에 저보고 국회 도서관을 가라, 뭐 서울시청 도서관을 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 도서관의 매력이 무료로 책을 본다는 이점이 있는데,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너무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의미의 비용입니다. 시간까지 해서 에너지 뭐 블라블라. 그래서 결국 집 앞에 도서관을 가게 되는 건데, 아무튼 이번엔 사실 늘 최근 들어서 지난 봄부터 갔던 집 앞에 도서관이 아니라 원래가 다녔었던 약수동에 있는 가온도서관을 갔습니다. 운동도 할 겸 백팩에 책을 메고 눈누난나 다녀왔는데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듀나라는 영화평론가가 지은 제오미디어 출판사의 책입니다.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, 그리고 남자 주인공에겐 없다, 두 권의 책입니다. 재밌는 영화 클리셰 사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. 뭐 클리셰, 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당구의 마세이처럼 낯설 수 있는데요. 그냥 뭐 흔히 표현하면 익숙한 장면, 뻔한 설정, 뭐 이런 것들입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신파, 그리고 외국 영화에서 꼭 나쁜 놈들이 주인공 바로 총 쏴서 죽이면 그만인데 뭐 블라블라블라 뭐 자기가 살아온 얘기하고 뭐 복수는 어쩌고저쩌고 또 그러죠. 막 그냥 일단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, 나쁜 놈 죽이는데. 저는 그런 의미에서 키에누 리브스가 최근에 시리즈물로 출연하는 존윅이라는 영화 굉장히 칭찬합니다. 고민할 거 없습니다. 죽일 놈 바로 죽이고. 왜 그 1편에서 자기 강아지 죽였던 그 양아치 새끼 죽이는데 뚜벅뚜벅 갔더니 걷다가 양아치가 막 뭐라고 지랄지랄 하려다가 그냥 우리 키에누 리브스 형이 존윅이 방아쇠를 당기죠. 사실 그게 클리셰를 다 무너뜨리는 설정이거든. 그리고 뭐라 그럴까, 이렇게 그동안 좀 오랫동안 너무 지극히 심하게 오랜 시절 동안 이 클리셰가 남발이 되어 왔어요. 특히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영화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. 뭐 가장 주요한 포인트를 보자면, 뭐 최근 들어서 설탕공장이 만들어내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시작은 그냥 굉장히 창대하나 끝은 결국 심파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들이 많죠. 꼭 그렇게 울고 짜고 가족이니 뭐니.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 심파가 이 양놈들한테 또 인기가 있답니다. 서양 사람들한테는. 하긴 걔네들한테는 심파가 없거든. 근데 우리의 심파가 좀 심해요.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원상현 감독이 서울역이라는 프리퀄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, 이후에 이제 부산행이라는 굉장히 묵직한 좀비 영화를 만들죠. 근데 부산행에서도 결국은 공유가 딸아이랑 정말 가슴 찢어지게 이별하는 장면을 심파로 풀어냅니다. 그리고 그 후로 몇 년 뒤라는 설정으로 나오는 반도라는 영화도 강동원과 이정현이 나와서 정말 찢어지다 못해 걸레가 될 정도로 심파를 만드는데요. 도대체 왜 그 장면에서 모든 숨소리와 호흡들은, 눈빛들은 슬로우 모션 처리가 되는지, 그리고 조금 전까지 100m를 10초에 뜀박질하는 좀비들은 왜 그렇게 천천히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원론적으로 영화는 사기의 장르죠. 그냥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 것만 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그 설정들의 총집합인데, 워낙 빼어나게 그 설정들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으로부터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치만 이 말도 안 되는 심파, 혹은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지만 끝은 마치 용두삼위격으로 흐지부지 마무리 짓는 우리나라의 관습들,
어쩌면 이것도 심파랜다. 클리셰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, 그리고 이 책은 아무튼 재밌습니다. 이 듀나라는 영화 평론가,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여자분 평론가신데 뭐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, 이분이 아주 예전에 거의 뭐 20년 전에 이 클리셰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쓴 것들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업데이트를 해서 다룬 책이죠. 그래서 뭐 남자 주인공은 없다라는 책에는 총 79가지의 클리셰가 있고,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라는 책에는 또 89가지의 클리셰가 있습니다. 책을 정독해서 읽다 보니까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아요. 뭐라 그럴까, 나는 내 엄마 혹은 아빠다. 관객들은 다 알죠. 등장인물만 모릅니다. 야 이 새끼야, 제가 네 아빠라고. 야 임마, 저분이 네 엄마라고. 근데 결국은 I'm your father. 그런 거 있어요. 자세히 얘기하면 오히려 듣는 분들의 이 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감되리라고 보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발표의 결석, 영화 주인공들은 꼭 자기 자식이 어떤 학교 생활에 중요한 발표의 날 못 갑니다. 바쁘다는 이유로. 일이 먼저인지 가족이 먼저인지. 그리고 꼭 나중에 일보단 가족 그리고 가정을 선택하면서 해피엔딩을 만들자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수다쟁이 악당, 아까 잠깐 말한 건데, 그냥 총으로 쏘면 주인공 죽습니다. 그 총 맞고 살 사람 죽어도 없죠. 뭐 존윅도 솔직히 셔츠 속에다가 방탄 조끼를 입진 하지만 헤드샷 당하면 죽겠죠. 대골박 터지는데. 근데 꼭 우리 악당들은 직전에 말들이 많아집니다. 사다코, 한동안 실종됐던 동양 귀신의 부활을 알렸고, 당시 몇 년 동안 굉장히 지리멸렬할 정도로 사다코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. 커플 위장 탈출법, 남자 주인공이 도망을 갑니다. 근데 씨발 잡힐 것 같아. 내 때 맞으면 저쪽 골목에서 웬 여자가 다가옵니다. 그럼 가서 냅다 키스를 하죠. 그럼 이 남자 주인공을 쫓던 범인들은 죽자고 또 키스하는 커플은 무시하고 넘어갑니다. 뭔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애질을 하는 커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프라이팬 무기, 집에 들어온 도둑을 꼭 프라이팬으로 후드려 패는 설정들도 클리셰 중에 하나일 거예요. 남자 주인공에겐 없다라는 또 책에서의 클리셰들 보면 어디 보자, 사격 목욕신, 너무 쓸데없이 로맨틱하고 너무 쓸데없이 에로틱하게 설정이 됩니다. 하지만 정작 보여줄 건 절대 보여주지 않죠.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, 기절한 여자들은 다들 야한 옷을 입고 있고. 또 뭐가 있을까요? 이상하네. 남자 책은 또 눈에 안 들어오지.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책은 일종의 사전과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지극히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영화사 속에서 보였던 모든 클리셰들이 거의 다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방대한 분량을 보여줍니다. 네,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정말 영화 보면 나옵니다. 여기 그거 있다 참. 뿔테를 썼어. 이 주인공이 못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이뻐. 대충 옷도 후지게 입었는데 조금만 눈썰미 있게 보면 이뻐. 그리고 나중에 안경을 벗으면 더 이뻐. 그런 친구를 만났어야 됐는데.